잘 가세요, 어머니. 300억은 제가 잘 쓸게요. 차 안에 갇힌 73 노모는 남자의 말에 배신감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입양한 짐승만도 못한 아들놈의 목소리. 어머니, 제가 미정이 대신 평생 효도할게요. 5년 전 딸이 떠난 날 그놈이 눈물로 맹세한 약속을 믿고 정 여사는 그를 아들로 입양했죠.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들이닥친 낯선 남자들이 정 여사를 강제로 끌고 간 곳은 창문 하나 없는 하얀 병실이었습니다. 망상 증세라는 거짓 진단서 한 장으로 그녀는 그곳에 감금되었습니다. 5년 동안 완벽한 효자 연기를 한 그놈의 목적은 단 하나. 300억 원대 재개발 땅과 생명보험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추악한 현실 너머에는 더욱 끔찍한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올해 73세 정분이 여사. 그녀는 전라도 광주 양동시장에서 미락식당이라는 국밥집을 50년 넘게 운영해온 여성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딸 하나를 키우며 평생을 시장 골목에서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는 삶이었어요. 정분이 여사의 딸 미정이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시장에 와서 어머니 일을 도왔죠. 손님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어머니 몸 상할까봐 항상 걱정하는 효녀였습니다. 그런 미정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정분이 여사는 정말 기뻤어요. 예비사위 강태식은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분이 여사는 태식이가 안쓰러웠죠.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미정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 사람은 진짜 착해. 가족이 없어서 그런지 나한테 더 잘해줘. 정분이 여사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 태식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미정이가 태식이와 함께 무등산에 등산을 간다고 했죠. 엄마, 우리 결혼하기 전에 둘이 좋은 추억 하나 만들고 올게. 활짝 웃으며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분이 여사는 흐뭇했습니다. 그게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밤 11시쯤 태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미정이가 실족했어요. 바위에서 미끄러져서 아직 못 찾았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정분이 여사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급하게 무등산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소방서 수색대가 와 있었습니다. 태식이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고 있었어요. 미정아, 어디 있어? 절벽 아래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헬기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죠. 3일 동안 수색했지만 미정이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선언이 났고 장례식도 시신 없이 빈소로 치를 수밖에 없었죠. 정분이 여사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고 그저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식이는 달랐습니다. 정분이 여사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퇴원한 후에도 태식이는 매일 무등산에 올랐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짐없이 산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1년이 넘도록 말이에요. 시장 사람들이 정분이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정 여사 미정이 신랑 참 기특하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남자가 어딨어. 맞아. 보통 남자들 같으면 벌써 돌아섰을 텐데. 정분이 여사도 태식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보다 더 절절하게 미정이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태식이가 정분이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정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어요.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정말 진심 같았죠.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미정이 대신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정분이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남자들 같으면 약혼자가 죽으면 그냥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태식이는 오히려 자신을 더 챙기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 그래. 고맙다, 태식아. 정분이 여사는 결국 태식이를 호적에 양자로 올렸죠. 그게 5년 전 일이었습니다. 태식이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밀학식당 일도 같이 하고 정분이 여사가 아플 때는 병원도 데려다 주고요. 손목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다닐 때도 매번 따라와 줬죠. 그때 담당 간호사가 김서영이었습니다. 30 중반의 조용하고 성실한 여자였어요. 정분이 여사는 서영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애 참 괜찮은데 태식이 짝으로 딱이겠네. 정분이 여사가 중매를 섰습니다. 태식아, 너도 이제 장가 가야지. 서영이 같은 애 어디서 또 찾겠냐. 저도 좋아요, 어머니. 태식이도 흔쾌히 승낙했죠. 결혼 1년 만에 손자 진우까지 태어났습니다. 정분이 여사는 정말 행복했죠. 딸은 잃었지만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생긴 거잖아요. 4인 가족이 된 겁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미정이 대신 효도할게요. 태식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정분이 여사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 애를 아들로 삼은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태식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식을 한다고 하더니 나중엔 코인이니 부동산이니 하면서 계속 돈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걸 해야 돈을 벌어요. 정분이 여사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냥 그래, 알아서 해라 했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정분이 여사는 어이가 없었죠. 식당 건물도 자기 거고 광천동에 땅도 3필지나 있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태식아, 우리 집이 뭐가 없어? 땅도 있고 식당도 있잖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더 큰 투자를 해야 해요. 태식이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집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태식이는 자꾸 정분이 여사의 서류를 보자고 하고 땅 문서도 확인하겠다고 했죠. 서영이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오빠, 왜 그래? 엄마 기분 나쁘시겠어. 당신이 뭘 알아? 태식이가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분이 여사는 섬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가 평소와 다르게 아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명의로 된 서류들 좀 정리해놔도 될까요? 나중에 상속할 때 복잡하니까요. 정분이 여사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내 아들인데 뭘 의심하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정분이 여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태식이의 광기 어린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하면서 간담이 서늘해졌죠. 정분이 여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이 애가 왜 이런 눈으로 날 보지?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자꾸 커져갔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 모르는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정분이 여사의 평범한 일상은 그날 이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새벽 2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정분이 여사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구야? 왜 남의 집에? 낯선 남자 둘이 들어서면서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훑쳤어요. 정분이 여사님이시죠? 응급보호 조치 나왔습니다. 뭐? 응급보호가 뭔 소리야? 정분이 여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남자들이 양쪽 팔을 붙잡았어요. 아야, 뭐 하는 거야? 놓아. 진정하세요. 보호자분께서 동의하셨어요. 보호자? 누가 동의했다고? 남자 중 하나가 서류를 흔들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가족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위험하다고 하셔서요. 내가 뭐가 위험해? 멀쩡한 사람 붙잡고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남자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강제로 팔을 붙들고 방 밖으로 끌고 나갔죠. 복도에서 서영이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영아, 이 사람들이 날 어디론가 데려간대. 서영이가 남자들에게 따졌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를 왜 데려가시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요? 그때 태식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응급실로 가는 거야. 어머니 상태가 이상하셔서. 뭐가 이상해요? 어머니는 멀쩡하시잖아요. 당신은 몰라. 요즘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셔. 태식이가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자들이 더 세게 정분이 여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야, 놓으라고. 태식아, 너 대체 왜 이러는 거니? 어머니, 병원에서 검사받고 오시면 돼요. 금방이에요. 하지만 정분이 여사가 끌려가는 곳은 응급실이 아니었습니다. 집 앞에 대기하고 있던 건 구급차가 아니라 흰색 승합차였습니다. 차 옆면에 작은 글씨로 마음 편한 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가 어디야? 이게 무슨 병원이야? 서영이가 뒤따라 나오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차 문은 이미 닫혔고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30분 후, 정분이 여사는 창문도 없는 하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혀졌고 손목에는 환자 팔찌가 채워져 있었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나 집에 보내줘. 하지만 간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정분이 여사님. 저는 신원기 원장입니다. 원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보호자분께서 어르신 상태를 걱정하셔서 입원 신청을 하셨어요. 신원기 원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최근에 망상 증세가 있으셨다고 하네요. 혼잣말도 많이 하시고요. 망상? 무슨 망상이요? 나 정신 멀쩡해요. 그런 반응도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걱정 마세요.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정분이 여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언제 이상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드님께서 직접 오셔서 상담하셨어요. 어머니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정분이 여사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태식이가 자신을 여기에 가둔 거였어요. 방패식? 방패식?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한편 집에 남은 서영이는 남편을 다그치고 있었어요. 오빠, 어머니를 왜 그런 곳에 보낸 거예요? 정신병원이야.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서.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아무 이상 없으시잖아요. 태식이가 서영이를 날카롭게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몰라.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소리 많이 하셔. 죽은 미정이 보인다고도 하시고.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없는데요? 당신 앞에서는 안 하시지. 나한테만 그러셔. 서영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누구보다 정신이 또렷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래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닥쳐. 내가 뭘 알아. 태식이가 소리를 지르자 서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후 15년이 넘도록 남편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태식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하고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당신, 왜 그런 눈으로 날 봐요? 그런 눈은 뭔 눈이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서영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정분이 여사는 병실 안에서 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강태식, 너 이게 사람한테 할 짓이냐? 내가 널 아들로 키웠는데 이게 보답이냐? 하지만 두꺼운 벽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주사를 놓으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나 주사 안 맞아요. 정신안정제예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나 흥분한 거 아니야. 억울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간호사는 강제로 주사를 놨어요. 약물이 몸에 퍼지자 정분이 여사의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같은 시간 서영이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뭔가 이상해. 너무 이상해. 시어머니가 정신병원에 끌려간 것도 이상하고 남편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건 남편이 미리 준비를 해뒀다는 거였어요. 병원 서류도 남자들도 모든 게 너무 계획적이었죠. 설마 오빠가. 서영이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시어머니를 해칠 리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날부터 미락식당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30년 넘게 새벽마다 국밥 냄새로 깨우던 골목이 조용해졌죠. 단골 손님들은 정여사 어디 갔나? 하면서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분이 여사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손에 의해서요. 정분이 여사가 병원에 끌려온 지 3일째였습니다.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는 하얀 병실에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에 3번 간호사가 들어와서 약을 먹이고 갔죠. 이게 뭔 약이야? 나 아픈데 없어. 정신안정제예요. 드셔야 해요.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졌어요. 생각이 제대로 안 되고 말도 어눌해지고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혼잣말이 늘어지면서 나오는데 그런 자신이 무서웠어요. 간호사에게 애원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언니, 제발 좀 들어봐. 나 진짜 미친 사람 아니야. 집에 보내줘. 환자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약 드시고 안정을 취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라도 알려줘. 왜 나를 여기 가둬놓는 거야? 하지만 간호사는 기계적으로 체온만 재고 나가버렸어요. 마치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처럼 대하는 것 같았죠. 병실 벽에는 이전 환자가 남긴 것 같은 낙서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다. 가족이 보고 싶다. 도와줘. 정분이 여사는 그 글씨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어서요. 며칠째 약물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변해 있었죠.
누가 봐도 정신병자 같아 보였어요.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더 무서웠어요. 혹시 태식이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상해진 건 아닐까요? 아니야. 나는 멀쩡해. 멀쩡하다고. 하지만 약물 때문에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정상이라고 믿어주겠어요? 내가 진짜 미쳤나? 한편 집에서는 서영이가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없어진 첫날 밤부터 남편 태식이의 행동이 수상했거든요. 평소라면 어머니 걱정에 잠도 못 잤을 텐데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오빠 어머니 면회는 언제 갈 수 있어요? 아직 안정기라서 면회 안 된대. 의사가 2주는 기다리라고 했어. 2주요? 너무 길지 않아요? 정신병은 원래 그런 거야. 성급하게 하면 더 악화돼. 태식이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마치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미리 공부해 온 것 같았죠. 그런데 오빠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지. 당연하잖아. 하지만 서영이가 보기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평소에 인터넷 검색을 그렇게 자세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태식이가 샤워하는 동안 서영이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검색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보호자 동의서 작성법, 정신질환 진단서 필요 서류. 이런 검색들이 시어머니가 끌려가기 일주일 전부터 있었어요. 마치 미리 계획을 세워둔 것 같았죠. 이게 뭐야? 더 무서운 건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서 본 검색 기록들이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 망상장애 진단 기준, 노인 정신질환 입원 기간. 서영이의 손이 떨렸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둔 거였어요. 그때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서영이는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로 뛰어갔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숨소리만 들어도 들킬 것 같았죠. 태식이가 나오면서 물었어요. 뭐해? 그냥 진우 숙제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 하지만 태식이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너 요즘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자꾸 어머니 얘기만 해. 그만 좀 해. 서영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의 남편이 점점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걱정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계셔. 그 말을 하는 태식이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 밤 서영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다음 날 아침 서영이는 몰래 시장에 가봤어요. 미락식당 앞에는 단골 손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 여사 어디 갔을까? 몸이 안 좋으신가? 30년 넘게 하루도 안 쉬던 분이 갑자기 이상하네. 서영이가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며느리 서영이에요. 아, 서영이 왔구나. 어머니 어디 가셨어? 식당 문이 며칠째 안 열려서. 서영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신병원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자니 마음이 아팠어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병원? 어디가 아프신데? 그때 시장 어르신 중 한 분이 말했어요. 정 여사가 아플 리 없어. 그 양반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인데. 맞아. 지난주에도 멀쩡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병이야? 서영이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 이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 분을 남편이 정신병원에 가둔 거였어요. 서영아, 어머니 언제 돌아오셔? 그게 잘 모르겠어요.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이 골목이 너무 조용해. 서영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인지 새삼 느꼈어요. 그런 분을 자신의 남편이 어떻게 그런 곳에 가둘 수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영이는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구해내야겠다고요. 남편이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분이 여사는 병실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서영아, 진우야, 나 여기 있어. 누가 좀 도와줘. 제발. 하지만 두꺼운 벽 너머로는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정분이 여사는 그렇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시어머니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한 지 이틀 후였습니다. 병원에 면회를 신청하러 갔죠. 안녕하세요. 정분이 환자 면회 신청하러 왔어요. 보호자가 누구세요? 저는 며느리고 보호자는 아들인데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면회 금지 상태예요. 면회 금지요? 왜요? 보호자분이 환자 안정을 위해 당분간 면회를 금지해달라고 하셨어요. 서영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가족인데 왜 못 만나요? 법적 보호자는 아드님이시거든요. 아드님 동의 없이는 면회가 어려워요. 그럼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아프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면서 말했습니다. 망상성 불안장애로 입원하셨고 현재 약물 치료 중이에요. 망상성 불안장애요? 어머니가요? 서영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만큼 정신이 또렷한 분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혹시 입원 동의서 같은 서류 볼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서 가족이라도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한가요? 보호자분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요. 서영이는 허탈했습니다. 모든 권한이 남편에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를 영영 못 볼 수도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태식이에게 따졌습니다. 오빠, 왜 면회 금지를 해놨어요? 어머니가 흥분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가면 왜 흥분해요? 오히려 좋아하실 텐데요. 태식이가 짜증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어쩌라고. 당분간은 가족도 못 만난대. 당분간이 언제까지예요? 몰라. 의사 판단에 따라. 서영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병원이라고 해서 가족 면회까지 막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오빠라도 가서 어머니 상태 확인해 봐요. 내가 왜 가?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 태식이의 무관심한 반응이 서영이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효자라고 자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그날 밤 태식이가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간 사이에 서영이는 남편의 방을 뒤져봤어요. 서랍 안에서 서류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첫 번째 서류는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였어요. 보호자 서명란에 강태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날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끌려간 날이 아니라 일주일 전 날짜였어요. 미리 써놨다는 거야? 두 번째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소견서 초안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정신질환 증상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환각, 망상, 공격성, 사회적 위험성. 하지만 서영이가 아는 시어머니는 이런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의사소견서 하단에 있는 메모였어요. 신원기 원장님께 마이너스 논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태식?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사와 남편이 미리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서영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해 의사와 짜고 거짓 진단서를 만든 거였어요. 마지막 서류에서는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병원장 신원기와 태식이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프린트물이었어요. 오늘 밤에 데려오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는 모두 준비됐어요. 감사합니다. 약속한 금액은 내일 드릴게요. 서영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병원장에게 돈을 주고 시어머니를 가둔 거였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이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는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침실로 뛰어갔습니다. 침대 피읍에 누워서 잠든 척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의 남편이 이런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식이가 출근한 후에요. 서영이는 중학생 아들 진우를 불렀어요. 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서영이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직 중학생인 아들에게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해도 될까요? 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아들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정신병원에 계시는 거 알지? 네. 아빠가 아프셔서 그렇다고 했는데요. 근데 할머니는 아프신 게 아닌 것 같아. 아빠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봤어요. 거짓말이요? 왜요? 그건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할머니를 빨리 구해야 할 것 같아. 진우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평소에도 할머니를 많이 따랐고 컴퓨터도 잘 다뤘죠.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서영이가 말했어요. 혹시 아빠 컴퓨터에서 이상한 파일 같은 거 없나 찾아봐 줄래? 무슨 파일이요? 녹음 파일이나 사진이나. 할머니랑 관련된 거면 뭐든지. 진우는 아빠가 없을 때 몰래 컴퓨터를 뒤져봤어요. 문서 폴더, 사진 폴더, 다운로드 폴더까지 다 확인해 봤죠. 그런데 휴지통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어요. 2020무 등산 음성 기록. mp3. 진우가 파일을 클릭해서 재생해 봤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와 발걸음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사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이건 보험이야. 병신같이 굴지 말고 밀기만 하면 돼. 진우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아빠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사람인데 이래도 되나요? 이건 모르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어차피 결혼도 안 했잖아. 아무도 모를 거야. 5억이 확실하죠? 그럼 내가 수혜자니까. 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 것 같았어요. 아빠가 고모에 대해서 무슨 나쁜 일을 꾸몄다는 거였어요. 급하게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이것 좀 들어봐요. 서영이가 뛰어와서 음성 파일을 들어봤어요. 들을수록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진우가 물었어요. 엄마, 이게 고모 얘기인 거 맞죠? 아빠가 고모를. 서영이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신우이를 죽였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보험금 때문에요? 진우야, 이 파일 아빠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알겠지? 네, 엄마.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일단 이 파일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 그리고 할머니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해. 서영이는 결심했어요. 남편이 어떤 무서운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지만 시어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분은 자신에게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었거든요. 진우야, 엄마랑 같이 할머니 구하자. 네, 엄마. 할머니 꼭 구해야 해요. 그날부터 서영이와 진우는
비밀스런 작전을 시작했어요. 남편 몰래 증거를 모으고 시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멀리서 정분이 여사가 병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서영아, 진우야, 나 여기 있어. 아직은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서영이와 진우가 음성 파일을 발견한 다음 날이었어요. 서영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자니 증거가 부족하고 남편이 눈치채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병원에서 알게 된 기자 생각이 났어요. 조나영이라는 지역신문 기자였는데 병원 비리 기사를 쓰다가 알게 됐었거든요. 진우야, 엄마가 아는 기자 언니한테 이 파일 보여줄까? 그럼 기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할머니 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서영이는 조나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저 서영이에요. 병원에서 만났던. 아, 서영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언니,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날 오후 카페에서 만난 조나영은 음성 파일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야? 네. 제 남편 컴퓨터에서 찾은 거예요. 5년 전 무등산 실족사 사건이 이런 거였다고? 조나영은 기자 본능으로 바로 알아챘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 사건이었어요. 서영아, 이거 정말 심각한 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갇혀 계세요. 먼저 구해야 해요. 서영이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조나영은 더욱 놀랐어요. 이건 연쇄 범죄네. 처제를 죽이고 시어머니까지 가둔 거잖아. 네. 근데 저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도와줄게.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 조나영은 즉시 단독 취재에 착수했어요. 병원 취재도 하고 5년 전 실족사 사건 기록도 다시 찾아봤죠. 서영아, 혹시 다른 증거도 더 있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한편 진우는 학교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성민아, 너 아버지 검사시잖아? 응, 왜? 우리 할머니가 억울한 일 당하고 계신데 도와줄 수 있을까? 성민이 아버지는 지방검찰청에서 일하는 검사였어요. 진우가 USB에 음성 파일을 담아서 성민이에게 줬어요. 이거 너 아버지한테 전해줄 수 있어? 정말 중요한 증거야. 그래, 오늘 집에 가서 줄게. 서영이는 병원에 다시 가봤어요. 이번엔 면회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었어요. 병원 내부 상황을 몰래 촬영하려고 했거든요. 화장실에 숨어서 간호사들 대화를 엿들었어요. 3층 격리병동 환자들 약 좀 더 늘려야겠어. 왜요? 너무 말이 많아. 특히 정분이 환자. 아, 그 할머니요? 계속 억울하다고 소리치시던데. 서영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항의하니까 약을 더 늘려서 입을 막으려는 거였어요.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약봉지도 사진 찍었어요. 그날 저녁 서영이는 시장에 있는 최영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30년 넘게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낸 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저 서영이에요. 서영이 왔구나. 어머니는 어디 계셔? 요즘 소식이 없어서. 서영이가 상황을 설명하자 최영순 할머니는 화를 냈어요. 그놈이 그런 짓을 했다고? 내가 봐도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이상했다는 게 뭐예요? 5년 전 미정이 사고 난 날 말이야. 그날도 뭔가 수상했어. 최영순 할머니는 예전에 경찰에서 일했던 분이었어요. 강력계 형사로 30년 넘게 근무했던 베테랑이었죠.
내가 그때 이상하다 싶어서 CCTV 영상 몇 개 복사해 놨거든. 정말요? 최영순 할머니가 서랍에서 DVD를 꺼내왔어요. 이게 무등산 입구 CCTV야. 그날 태식이가 혼자 내려오는 모습이 찍혀 있어. 혼자요? 미정이 언니는 없었다고요? 그래. 그리고 표정도 이상했어. 슬픈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영상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태식이가 산에서 내려올 때 표정이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안도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할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하시지 그랬어요? 그때는 확신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 내 직감이 맞았네. 할머니도 저희 편에서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정 여사는 내 30년 친구야. 그놈한테 당하게 둘 수 없어. 그날 밤 서영이는 태식이를 미행해 봤어요. 태식이가 술집에 간다고 나갔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마음 편한 병원 뒤편 주차장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지켜보니 신원기 병원장이 나타났어요. 태식이와 병원장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서영이는 멀리서 핸드폰으로 몰래 영상을 찍었어요. 이 판 깨지면 너도 끝이야. 태식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병원은 이런 일 전문이야. 병원장이 대답했어요. 환자 상태는 어때? 약 좀 더 늘렸어.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할 거야. 좋아. 그럼 계속 그렇게 해. 서영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두 사람이 시어머니를 고의로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좀 수상해. 태식이가 말했어요. 뭐가? 자꾸 병원 얘기를 해.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필요하면 개도 같은 방법으로. 서영이는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남편이 자신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뜻이었어요.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식이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와서 잠든 척했죠. 다음 날 아침 서영이는 조나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어젯밤에 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뭔데? 병원장이랑 우리 남편이 만나서 시어머니 약물 늘리기로 했어요. 녹음도 했어요. 조나영은 흥분했어요. 서영아, 이제 충분해. 기사 쓸 수 있어. 정말요? 응. 내일 아침에 단독 보도할게. 그럼 경찰도 움직일 거야. 서영이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성민이 아버지가 USB 받으셨대요. 내일 다른 검사님들이랑 검토해 보신다고 해요. 정말? 다행이다. 서영이와 진우는 서로 안아주었어요. 정말 힘든 며칠이었지만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할머니 곧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꼭 구해낼 거야. 멀리 병원에서는 정분이 여사가 약물 때문에 비틀거리며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구원의 손길이 다가올 거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죠. 희망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조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가 나간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광주 미락식당 노모, 정신병원 강제 감금 의혹.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가자마자 지역 커뮤니티가 폭발했어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면 완전 사이코패스네. 미락식당 아는데 정 여사님 정말 착한 분이에요. 아들이 어떻게 엄마를 그런 곳에. 하지만 반대 댓글들도 많았어요. 이런 기사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가족 간 문제를 왜 기사로 만들어요?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네요. 서영이는 댓글을 보면서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믿어줄까 싶어서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점심시간에 마음 편한 병원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환자는 가족의 요청으로 정당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가족 간 상속 갈등이 본질입니다. 언론을 통한 악의적 공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원 측 입장이 나오자 여론이 또 바뀌었어요. 역시 복잡한 가정사구나. 상속 갈등이면 며느리 말을 믿기 어렵네. 병원에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서영이는 절망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병원 말을 더 믿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태식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영이를 몰아세웠어요. 너 미쳤어? 왜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오빠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거짓말? 어머니 치료받는 게 거짓말이야? 태식이가 서영이 앞으로 다가가면서 협박했어요. 계속 이러면 너도 똑같이 당해. 진우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뭐라고요? 너도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주지. 내가 못할 것 같아? 서영이는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의 눈빛이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았어요. 당신, 정말 미쳤구나. 미쳤다고? 나는 아주 정상이야.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태식이가 서영이의 팔을 세게 잡으면서 말했어요. 내일부터 입 닥치고 있어. 한마디라도 더 하면 정말 끝장날 줄 알아. 다음 날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조나영 기자 사무실에 협박장이 배달됐거든요. 기사 내리세요. 아니면 당신 가족이 다칩니다. 함께 들어있던 사진은 조나영의 초등학생 딸이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조나영은 공포에 떨었어요. 서영아, 이 사람들 정말 위험해. 우리 딸까지 위협하고 있어. 언니 죄송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겠어. 그날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최영순 할머니가 집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습격당한 거예요. 헬멧을 쓴 남자가 할머니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도망갔죠. 할머니, 할머니. 이웃들이 발견했을 때 최영순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갈비뼈 3대가 부러진 중상이었어요. 서영이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영아, 내가 너무 나섰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최영순 할머니가 고통스러워하면서 말했어요. 그놈들이 정말 무서운 놈들이야. 조심해. 할머니, 이제 그만두세요. 더 위험해요. 안 돼. 정여사를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진우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야, 진우야. 너네 집 뉴스에 나왔더라. 미친 집안이래? 할머니가 정신병자래. 진우는 억울해서 울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놀리기만 했죠. 서영이도 병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장이 서영이를 불러서 경고했거든요. 김 간호사, 요즘 언론에 무슨 말을 하고 다니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병원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 주세요. 더 심각한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어요. 서영이가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놓고 언론 플레이 한다더라. 돈 때문인가 봐. 요즘 그런 며느리들 많아. 병원에서 잘린다는 소문도 있던데. 서영이는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가장 무서운 건 정분이 여사의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약물을 더 늘려서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면회 신청을 해도 환자 상태가 위험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날 밤 서영이는 진우와 함께 울었어요. 엄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태식이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어요. 어때? 이제 정신 차렸어?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몰랐을 뿐이지. 태식이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기자도 겁먹었고 할머니도 입원했고 너는 직장에서 찍혔어. 이제 누가 널 믿어주겠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하지만 서영이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진우야, 엄마는 끝까지 싸울 거야. 저도 같이 할게요, 엄마.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멀리서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검찰에서 진우가 제출한 USB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음성 파일이 진짜라는 감정 결과와 함께요. 수사관들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실족사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또한 병원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었어요. 양심적인 간호사 하나가 정분이 여사의 실제 상태를 몰래 녹화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은 정신병 환자가 아니야. 약물로 억지로 만든 거야.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어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와 진우는 아직 그걸 몰랐어요. 그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 뿐이었죠. 정분이 여사는 병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주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조나영 기자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서영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또 협박받으셨어요? 아니야. 좋은 일이야.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알고 보니 진우가 검사에게 제출한 USB 분석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음성 파일이 조작되지 않은 진짜 녹음이라는 감정서와 함께요. 검찰에서 5년 전 실족사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정말요? 경찰이 정말 믿어준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다른 제보도 들어왔어. 다른 제보요? 조나영이 설명했어요. 마음 편한 병원 내부 직원이 양심 고발을 한 거였어요. 간호사 중 한 명이 정분이 여사의 실제 상태를 몰래 촬영해서 언론에 제보한 거였죠. 그 영상 보면 정말 충격적이야. 정 여사님이 약물 때문에 비틀거리면서도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 서영이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언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에 들어간대. 그리고 태식이도 긴급 체포 영장 신청했어. 서영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거였어요. 오후 2시 정말로 경찰 수사차들이 마음 편한 병원으로 몰려왔어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간호사들이 당황하는 사이에 수사관들이 병원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신원기 병원장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장이 있다고 해도 조용히 하시고 협조해 주세요. 수사관들이 원장실에서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어요. 태식이와 주고받은 동거래 내역, 조작된 진단서 원본, 그리고 다른 환자들의 위조 서류까지요. 이 병원이 이런 일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네요. 정분이 여사의 병실 문이 열렸을 때 수사관들도 놀랐어요. 약물 과다 투여로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였거든요. 이분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요. 즉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서영이와 진우도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드디어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분이 여사는 서영이의 목소리를 듣고 힘겹게 눈을 떴어요. 서영아, 진우야, 너희가 왜 여기? 어머니, 저희가 구하러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정분이 여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나 미친 사람 아니야. 나 정말 미친 사람 아니라고. 알아요, 어머니. 우리 다 알아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정분이 여사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약물 해독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죠. 같은 시간 태식이는 직장에서 체포됐어요. 강태식 씨 살인 혐의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살인?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어? 5년 전 정미정 씨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태식이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미정이는 실족한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이 음성 파일은 뭘로 설명할 건가요? 밀기만 하면 되라고 한 게 당신 목소리 맞죠? 태식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 파일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명보험 5억 원 수령자가 당신으로 되어 있고 사고 당일 GPS 기록도 당신 휴대폰에 남아 있어요. 그건 태식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태식이가 정분이 여사 소유 땅 300억 원어치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다는 것도요. 정신병원에 보낸 이유가 이거였군요. 땅 문서에 도장 찍게 하려고. 신원기 병원장도 구속됐어요. 정신병원을 이용해서 정상인을 가둔 혐의입니다. 저는 돈만 받았을 뿐이에요. 돈 받고 사람을 가둔 게 더 악질이죠. 병원은 즉시 폐쇄 조치됐어요. 다른 환자들도 전부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이 병원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을까요? 최소 5년은 넘어 보입니다. 조나영 기자는 연속 단독 보도를 했어요. 정신병원 불법 감금 사건, 살인 사건과 연결고리 발견, 5억 원 보험금 노린 계획적 살인 정황, 300억대 토지 강탈 시도까지. 이번에는 댓글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진짜 사이코패스네. 소름 돋는다. 정 여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 이런 놈은 무기징역 때려야 해. 며느리가 진짜 용감하다. 존경한다. 병원에서 회복 중인 정분이 여사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약물이 빠지면서 의식이 또렷해진 상태였어요. 태식이가 정말 체포됐다고? 네, 어머니. 이제 안전해요. 정분이 여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자신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서영아, 고마워. 내가 나를 구해줬구나.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셔서요. 당연한 일이에요. 진우도 고생 많았지? 할머니 구하는 일이었는데요. 당연하죠. 최영순 할머니도 병원으로 문병을 왔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지만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정 여사, 이제 정말 끝났어. 영순아, 너도 나 때문에 다쳤잖아. 뭔 소리야? 우리가 이겼잖아.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5년 전 지급한 생명보험금 5억 원을 환수하겠다는 통지였어요. 보험 사기가 확인됐으므로 지급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죠. 태식이는 구치소에서 모든 걸 자백했어요. 미정이를 밀어서 죽인 건 맞아요.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왜 정신병원에 보냈나요? 땅 때문이었어요.
300억짜리 땅을 제 명의로 넘기려고 했어요. 수사관이 물었어요. 5년 동안 효자 연기를 한 거네요? 처음엔 진짜였어요. 그런데 돈을 알게 되니까 욕심이 났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정말 치밀한 놈이네. 5년 동안 연기했다는 게 더 무서워.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다. 서영이는 직장에서도 사과를 받았어요. 김 간호사,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오해했네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주세요. 진우도 학교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진우야, 내가 할머니 구한 거야?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오해했어. 미안해. 드디어 정분이 여사가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했어요. 정 여사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플래카드까지 걸려 있었어요. 정분이 여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30년 넘게 살아온 이 골목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미락식당 문이 다시 열렸어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정 여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푹 쉬세요. 국밥 맛이 그리웠어요. 정분이 여사는 서영이와 진우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네, 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됐어요. 정신병원 불법 감금 사건, 며느리와 손자의 용기가 진실 밝혀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거였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이가 절망에 빠져있던 그 주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조나영 기자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서영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또 협박받으셨어요? 아니야. 좋은 일이야.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알고 보니 진우가 검사에게 제출한 USB 분석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음성 파일이 조작되지 않은 진짜 녹음이라는 감정서와 함께요. 검찰에서 5년 전 실족사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정말요? 경찰이 정말 믿어준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다른 제보도 들어왔어. 다른 제보요? 조나영이 설명했어요. 마음 편한 병원 내부 직원이 양심 고발을 한 거였어요. 간호사 중 한 명이 정분이 여사의 실제 상태를 몰래 촬영해서 언론에 제보한 거였죠. 그 영상 보면 정말 충격적이야. 정 여사님이 약물 때문에 비틀거리면서도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 서영이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언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에 들어간대. 그리고 태식이도 긴급 체포 영장 신청했어. 서영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거였어요. 오후 2시 정말로 경찰 수사차들이 마음 편한 병원으로 몰려왔어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간호사들이 당황하는 사이에 수사관들이 병원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신원기 병원장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장이 있다고 해도 조용히 하시고 협조해 주세요. 수사관들이 원장실에서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어요. 태식이와 주고받은 동거래 내역, 조작된 진단서 원본, 그리고 다른 환자들의 위조 서류까지요. 이 병원이 이런 일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네요. 정분이 여사의 병실 문이 열렸을 때 수사관들도 놀랐어요. 약물 과다 투여로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였거든요. 이분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요. 즉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서영이와 진우도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드디어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분이 여사는 서영이의 목소리를 듣고 힘겹게 눈을 떴어요. 서영아, 진우야, 너희가 왜 여기? 어머니, 저희가 구하러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정분이 여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나 미친 사람 아니야. 나 정말 미친 사람 아니라고. 알아요, 어머니. 우리 다 알아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정분이 여사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약물 해독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죠. 같은 시간 태식이는 직장에서 체포됐어요. 강태식 씨 살인 혐의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살인?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어? 5년 전 정미정 씨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태식이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미정이는 실족한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이 음성 파일은 뭘로 설명할 건가요? 밀기만 하면 되라고 한 게 당신 목소리 맞죠? 태식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 파일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명보험 5억 원 수령자가 당신으로 되어 있고 사고 당일 GPS 기록도 당신 휴대폰에 남아 있어요. 그건 태식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태식이가 정분이 여사 소유 땅 300억 원어치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다는 것도요. 정신병원에 보낸 이유가 이거였군요. 땅 문서에 도장 찍게 하려고. 신원기 병원장도 구속됐어요. 정신병원을 이용해서 정상인을 가둔 혐의입니다. 저는 돈만 받았을 뿐이에요. 돈 받고 사람을 가둔 게 더 악질이죠. 병원은 즉시 폐쇄 조치됐어요. 다른 환자들도 전부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이 병원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을까요? 최소 5년은 넘어 보입니다. 조나영 기자는 연속 단독 보도를 했어요. 정신병원 불법 감금 사건, 살인 사건과 연결고리 발견, 5억 원 보험금 노린 계획적 살인 정황, 300억대 토지 강탈 시도까지. 이번에는 댓글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진짜 사이코패스네. 소름 돋는다. 정 여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 이런 놈은 무기징역 때려야 해. 며느리가 진짜 용감하다. 존경한다. 병원에서 회복 중인 정분이 여사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약물이 빠지면서 의식이 또렷해진 상태였어요. 태식이가 정말 체포됐다고? 네, 어머니. 이제 안전해요. 정분이 여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자신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서영아, 고마워. 내가 나를 구해줬구나.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셔서요. 당연한 일이에요. 진우도 고생 많았지? 할머니 구하는 일이었는데요. 당연하죠. 최영순 할머니도 병원으로 문병을 왔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지만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정 여사, 이제 정말 끝났어. 영순아, 너도 나 때문에 다쳤잖아. 뭔 소리야? 우리가 이겼잖아.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5년 전 지급한 생명보험금 5억 원을 환수하겠다는 통지였어요. 보험 사기가 확인됐으므로 지급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죠. 태식이는 구치소에서 모든 걸 자백했어요. 미정이를 밀어서 죽인 건 맞아요.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왜 정신병원에 보냈나요? 땅 때문이었어요. 300억짜리 땅을 제 명의로 넘기려고 했어요. 수사관이 물었어요.
5년 동안 효자 연기를 한 거네요. 처음엔 진짜였어요. 그런데 돈을 알게 되니까 욕심이 났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정말 치밀한 놈이네. 5년 동안 연기했다는 게 더 무서워.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다. 서영이는 직장에서도 사과를 받았어요. 김 간호사,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오해했네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주세요. 진우도 학교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진우야, 내가 할머니 구한 거야?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오해했어. 미안해. 드디어 정분이 여사가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했어요. 정 여사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플래카드까지 걸려 있었어요. 정분이 여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30년 넘게 살아온 이 골목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미락식당 문이 다시 열렸어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정 여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푹 쉬세요. 국밥 맛이 그리웠어요. 정분이 여사는 서영이와 진우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네, 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됐어요. 정신병원 불법 감금 사건, 며느리와 손자의 용기가 진실 밝혀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거였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식이의 재판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어요. 법정에는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왔어요. 정분이 여사도 서영이, 진우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했죠. 피고인 강태식은 정미정 씨를 고의로 살해하고 5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양모인 정분이 씨를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을 때 법정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모두의 시선이 태식이에게 향했죠. 태식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태식이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동안 부인하던 사람이 마침내 모든 죄를 인정한 거였어요. 증인 신문 시간에 정분이 여사가 증언대에 섰어요. 피해자분,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아들로 키운 사람입니다. 정분이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을 법정에서 마주하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보냈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아껴준 사람이 나를 그런 곳에 가둘 줄은. 정분이 여사가 말을 잇지 못하자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방청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정분이 여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도 고아로 자라면서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다만 사람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서영이도 증언했어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거든요. 진우의 증언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할머니를 괴롭힌 건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미워하지 않을게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태식이가 일어서서 정분이 여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었어요. 그리고 서영이와 진우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서영아, 진우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나빴어.
한 달 후 선고가 내려졌어요. 피고인 강태식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이를 병합하여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신원기 병원장도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정신병원을 이용한 불법 감금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어요. 모든 재판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미락식당은 예전보다 더 번창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죠. 정 여사님 국밥 먹으러 왔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분이 여사는 평범한 일상이 더 좋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 나누는 그런 일상 말이에요. 서영이는 병원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도왔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요리도 배워볼게요. 서영아,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니? 진우는 매일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도시락 싸주세요. 왜? 학교에서 급식 나오잖아. 친구들이 할머니 도시락 맛있다고 부러워해요. 자랑하고 싶어요. 정분이 여사는 웃으면서 도시락을 쌌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식당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서영이가 물었어요. 정분이 여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있으니까 행복하지. 저희도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진우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 맞죠? 당연하지.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가족이야. 몇 달 후에는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보험회사에서 환수한 5억 원이 정분이 여사에게 돌아온 거예요. 땅 문서도 모두 원상복구됐고요. 어머니,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뭘 하긴. 너희들 미래를 위해 쓰지. 정분이 여사는 진우 교육 비용을 따로 적금으로 넣어뒀어요. 서영이를 위해서도 따로 돈을 마련해뒀죠.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너희들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미리 정리해놔야 해. 태식이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1년 후 미락식당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어요. 버텼더니 다시 봄이 오더라. 그 옆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정분이 여사, 서영이, 진우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하러 왔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정분이 여사가 대답했어요. 가족이란 게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서영이, 진우가 진짜 내 가족이에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해요. 서영이도 인터뷰했어요. 시어머니를 구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랑 엄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미락식당은 광주의 명소가 됐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분이 여사의 국밥을 먹고 갔죠. 하지만 정분이 여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새벽에 서영이와 함께 장 보러 가고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같이 저녁 먹는 그런 일상이요. 서영아,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어. 어머니 덕분에 저도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진우야, 너도 할머니가 자랑스럽지? 당연하죠.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가까운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정분이 여사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도 고마운 하루였다. 서영이와 진우가 있어서 매일이 선물 같다.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배웠다. 앞으로도 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미락식당의 불빛이 따뜻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세 사람이 내일을 준비하며 웃고 있었죠. 진짜 가족은 이런 거였어요. 서로를 믿고 지키고 사랑하는 것.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분이 여사님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